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세종 경제 권호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호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하고 같이 뉴스 이슈를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세종시 심장이죠. 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나성동 네. 더불어민주당 동안민 예. 김효숙 시의원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의 중심, 세종의 심장 나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심장도 뜨거운가요? 두근두근 뜨겁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요즘에 세종시 핫 이슈를 떠올리는 그 도시 상징 광장이라고 네네네. 지금 한솔동하고 세림동의 도로를 중심에 내려오게 되면 네네. 국세청 옆에 그 도시 상징 광장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우리 김효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서 그 이슈가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서 지금 모시고 나왔거든요. 네, 5분 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도시 상징광장이 저희가 네. 지역구이긴 나성동을 그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생활권 전체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네. 그리고 그 LH 행복청에서 굉장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 세종시에서 인수를 받은 지 벌써 2년 차가 되었는데 그 네. 예산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전혀 그 사용하고 있질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도시 상징 광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왜 여기를 중요한 공간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성동의 상징이 아니고 세종의 상징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세종의 상징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유럽에 보면은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썰렁하더라고요.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지금. 그리고 한 지역만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또 나머지는 너무 진짜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통통 비어 있죠. 예, 그 제가 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한번 했는데 행사할 때 분수야행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컨텐츠가 없어서 네. 그리고 거기 광장의 용도도 제가 알기로는 변경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뭔가 네. 이렇게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있잖아요. 세종에 사시는 분들은 팔도에서 오시는데 맞습니다. 나는 광주에서 나는 거 육사시미도 먹고 싶고 아니면 해남에서 나는 뭐도 먹고 싶고 부산에서 나는 자갈치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장터같이 움직이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김효숙 의원님께서 네. 자 지금 도시 상징 광장을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골든타임. 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깊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예. 그 도시 상징 광장이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도 이제 좀 커 보이지만 지하에는 한 200여 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그 예, 지하 주차 공간도 주차장도 잘돼 굉장히 있어요. 잘 예. 돼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갈매로를 기점으로 그 단절이 네.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옆으로는 저희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리고 네. 쭉 그 나성 이교라든가 그 연결될 거거든요. 예. 박물관 단지까지요. 예. 근데 갈매로가 굉장히 이제 간선도로로서 통행량이 많고 여기가 이제 그 보도로 건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그리고 시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분명히 광장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그 인식이 있으셔서 여기를 좀 연결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지화화도 검토를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행교를 연결하되 저희가 뭐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든가 네. 좀 그 예술적인 감성이 녹인 보행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좀 보행교를 연결을 해서 좀 시민분들이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로 쭉 되어 있어서 추후에는 예.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 지난번에 소상공인 협회인가요? 거기 네. 그 회장님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거기서도 행사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일단 단절된 것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제 예. 생각에 1순위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공간을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네. 이게
시민분들이 모여야지만 네. 그 주변의 상권이 분명히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광장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그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 그런 조례 등을 통해서 이 광장에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이날 또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예술 보행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디어 큐브라고 파사드, 예. 예, 네모난 그렇게 영상이 송출되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여기가 미디어 큐브로서 뭐 국내 최대 규모의 뭔가 그 수식어가 많이 붙을 네.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네. 영상이 한 10개 정도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 잘하는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뭐 저희가 서울에 소상공인 회장님이 네, 그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서울에 가면은 저희가 그 미디어 파사드를 예. 이용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음. 쪽으로 많이 저희가 그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큐브를 이용한 그런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시민분들을 그러니까 미디어 위에 구조물 올려서 미디어 트리, 파사드 네. 트리 이것도 제안했었고, 또 이제 계절별 행사, 그 예술의 전당이 인접해 있으니까 저희가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또 물놀이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놀이장을 활용하고 행사, 그러니까 다양한 좀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것들 할 때 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조례가 통과되면은 거기서 같이 할 수 또 있는 여지가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면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행위가 되면은 그 상가의 매출에 감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 그게 서로 윈윈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어떤 상행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는 공원 부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네. 다른 정도로 바꾼다고 하더라고. 광장으로 바꾸면은 또 그게 네.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 상징 광장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하면서 예. 그 지금 나성동 일대 상가 주민들하고 몇 번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예. 너무 지금 최면호 시장은 보행교에 꽂히지 않느냐, 이응다리 쪽에 꽂혀서 그쪽에서만 행사 너무 많이 하고 네. 그쪽 활성화에 너무 집중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쪽에 도시 상징 광장이 있고 또 예술의 전장 또 이제 나성동 일대 이걸 너무 좀 소홀해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근데 주민들은 지난번에 얘기 말씀하시더라고.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에 노조 있잖아요.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협력하면은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도 이루어질 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응달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뭐 예. 김치 축제, 빛 축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의원님 그럼 들어가는 어떻게 예산은 생각해요, 어떻게 의원님은? 확보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감사하게도 네. 저희가 작년에 이번에 올해 그 예산 심사하면서 네. 1차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아, 도시 상징 광장에 예, 들어가는 활성화할 네.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예산들이지 그게?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이제 공연하는 거라든가 예. 이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예산을 일단 했고, 그리고 여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왜냐하면 너무 깜깜해요. 밤에 가면은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깜깜하기 때문에 여기를 약간 좀 조명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상인분들도 오셔서 밤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야간 조명이 필요해서 그 야간 조명 예산에서 이렇게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거 2번에 걸쳐서 제가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네.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그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 거기 올해는 바뀔 겁니다.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거기에 우리 그 어디에요? 그 까를교에 가보면은 그 거기서 그림 그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은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어떻게 거기서 공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버스킹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티켓 박스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떤가 좀. 좋은 아이디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허가를 받고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미리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유연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많이 좋은 들었어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들이 많이 담기다 보면은 저는 올해는 분명히 앞서 저희도 골든타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뀔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치맥 파티도 한번 하고. 치맥 파티 너무 좋네요. 아니 사실 알겠습니다. 조금 노력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좋은 마케팅들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것처럼 네. 지역의 문화 세종에 이주해 와서 좀 네. 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 했는데도 아직 기회가 별로 없어서 공연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예술인들이 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장 같은 데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그냥 꾸밈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세종이 하드웨어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컨텐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이 예산이 책정이 덜 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네.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다음 이야기 좀 다음은 뭐냐면 이순열 세종의장님이 조례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많이 했는데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김일숙 세종시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어울링을 좀 다시 활성화하자 이런 어울링. 내용으로 예. 그래서 그거에 킥보드는 대해서 제한하고 킥보드 어울링을 제한하고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조금 다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네네. 그걸 다시 한번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좋은 발상도 같기도 해요. 네. 꼭 어떤 나만의 겁니까?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저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나 배웠는데요. 음. 그 학부모님들이 최우선의 그 이제 이게 걱정거리라고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학생들의 안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킥보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좀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뭐 이제 다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사람들의 편의가 우선인지 아니면은 안전이 우선인지 그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걸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겼고 저희가 작년이죠.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공유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시민 제한. 투표를 통해서 퇴출을 시켰죠. 네, 그래서 제한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세종시가 도입이 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았고 근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타다가 그러셨어요? 넘어져서 갈비가 5개 부러졌었어요. 심하게 하시네. 하물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명씩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2명, 2명 3명 진짜 위험해요. 또 술 한잔 먹고 네. 새벽에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휘청휘청 다니는 음주 단속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보니까 예. 굉장히 무분별하게 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김영현 우리 의원님도 네. 굉장히 관심도 많으셔서 같이 얼마 전에 이제 토론회도 열었고 그래서 네. 거기에는 업체 분들을 불러서 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속도 제한을 현재보다 더 낮출 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탈 수 없게끔 하는 장치들을 지금 네. 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시민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질까봐 그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몰라도 그런 엄격하게 맞습니다. 예. 너무 안전성에서 벗어난 거 같고 자전거를 타야 된다. 아유 예. 그래서 어울링을 그 탈 수 부분입니다. 있도록. 또 이게 또 보면 탄소 중립 실천에도 많이 기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서 보니까 그 몇 가지 좋은 제안도 같이 했더라고요.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 킥보드 말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탄소 중립의 실천에 앞장서자라고 하면서 시에다가는 일단은 어울링의 수를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가 그 8일마다 그 자전거의 날이 이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8일마다 이제 그 무료 두 개의 이용을 동그라미. 하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용객을 추첨을 해서 이제 선물이나 무료 이용권을 주거나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에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심해 달라라고 좀 제안을 사용하시는 드렸습니다. 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하고 광고를 한번 찍어야겠어요. 그럴까요? 어울링 어린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페인을 한번 해보든지. 예. 예, 다음 이야기 또 뭐 있을까요? 다음은 네. 뭐냐면 우리 이제 김윤석 의원님이 뭐 소상공인들을 죽이려 한다.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신데 예, 항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섬뜩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찾아갔어요. 예. 아주 제목을 강하게 뽑아주셔서 제가 제대로 혼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네. 앞서 좀 설명드리면 네. 그 제가 교육청이라든가 시의 예산을 보면은
그 인쇄비가 좀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지만 네. 그거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좀 종이를 찾아보자. 줄이자. 예, 인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자료를 받아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정도의 그런 예산, 그러니까 그 과한 인쇄. 과한 인쇄. 과하게 네. 이제 그 버리기 위해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적을 드려서 그 이게 작년은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인쇄비를 교육청 인쇄비를 아마 18억 정도 됐었는데 1억 정도 줄여서 한 17억 정도로 해서 통과를 네네네.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소상공인분들 인쇄하는 인쇄업하고도 사실분들은, 이제 예. 맞닿아 있어서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나아가는 우리 그 환경보호라든가 뭐 저탄소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네. 이거를 한 번에 이룰 수는 없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면은 탄소도 들어가고 밀림도 없어지잖아요. 종이 이게 나무로 만든 펄프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은 또 종이 사용 자제 뭐 이런 캠페인도 많았었는데 요즘 플라스틱 때문에 종이를 쓰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네네네. 예, 어차피 플라스틱 사용을 소상공인이나 자제하고 이런 분들, 예. 업종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되 예. 적절하게 과하게 단가를 하지 높이주면 말고, 되잖아요. 예. 아, 그래서 예. 양은 줄이고 그렇죠. 단가를 예. 높이자. 그래서 그렇죠. 소상공인도 살리고 낭비는 막고 예. 소상공인은 살리고 참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인쇄비 단가가 굉장히 안 오르는데요. 그래서 아. 인쇄하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비가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리고 종이값 들어가고 뭐 지식자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은 금액 총액을 줄이지는 말고 좀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디자인 비용을 좀 올려주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디자이너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환경이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단가 때문에 사실은 양을 그렇죠. 늘리는 예.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맞아요. 맞추기 위해서. 예, 근데 예. 디자인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적절한 인쇄비 책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관공서에서 책정된 단가 품셈표가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가격에 그런 것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그거를 좀 모범적으로 시위에서 했으면 참 좋겠네요. 좋은 왜냐하면 말씀이십니다. 업체들도 뭐 싼 단가로 해서 막 찍어내는 것보다 또 합리적으로.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하면 소상공인들도 좋고 또 교육청이나 시청 집행부에서도 또 신중하게 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또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기자를 하셨잖아요. 네. 대전일보에서 기사를 하셨어요. 네. 뭐 그 대전일보 주장이지만 충청권의 1등 신문 어땠어요? 들어가실 때는? 아유 이렇게 또 개인 질문 해주시다니 이게 네.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뭔가 쓰는 직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게 예.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예. 그 기자를 통해서 펜으로 좀 세상을 바꿔보는 일들을 좀 하고 예. 싶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8년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여러 그 분들을 만나고 사실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이 많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는 이제 그 거지라고 이렇게 말고 그 이제 선배님들 말에 따르면 예. 이제 거지를 만났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정말 재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들을 사회의 여러 가지 계층을 예. 만나서 거기에서 두루두루. 두루두루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걸 변화를 해야 될지를 그때 절실히 느꼈고 사실 예. 기자들도 이 공동체 봉사하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자기 이익보다는 예를 들면 기사 잘못 쓰면 소송하면은 회사가 커버 안 해줘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고 또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내용들을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유, 이런 일. 우리, 그리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많네요. 대부분도 뭐 우리 의원님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기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 기자도 그렇고 지금 의원직도 의원직도 그런 그렇고. 측면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있죠. 예. 활동도 그렇죠. 취재 활동을 하듯이
어떤 현장에 나가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 맞습니다. 또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 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되어서 지금 의정 활동하는데 가장 큰 그 이제 뭐랄까 저의 이제 그 자산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의정 활동을 더 서민들, 뭐 시민들 여러 가지 그 분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자하고 의원님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혼자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움직이다 보면은 비밀이 생겨요. 비밀이요. 돈을 주는 사람도 생기고 그 이권에 개입하는 상황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버티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게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아, 제가 주목받지 좀 않는 잘 몰랐던 것 기자였나? 같아요. 주목 못 받으면은 그런 딜이 안 주목을- 들어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네. 우리 기자 생활 해보면 또 네. 뭐 이제 말이 엉뚱한 거 하는데 이제 사무실 안에서 뭐 네. 집행부 안에서 그냥 24시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취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제보를 받고 또 상대방들을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들어서 한다는 거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발품 팔아야지 좋은 기사가 나오죠. 그렇죠. 이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밥만 먹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자들은 의원님들은 제일 좋은 게 정보를 줘야지 기사를 쓰는데 밥 먹으면서 진짜 정보도 기자들 얻어야 되는데요. 하루살이죠. 네,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하루살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제일 힘들고 회사에 개인적으로 말고 회사에 광고도 해주시는 분도 좋아하죠. 네. 회사로 개인적으로 말고. 소명의식이 예. 없으면 못하는 두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참. 그리고 우리 지역 그 유권자분들하고 시민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일단 제가 의정생활 한 지가 이제 벌써 어느덧 네. 이제 1년 반이 되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하고의 계속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이렇게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는 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제가 그걸 토대로 입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해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점을 갖고 갈 것이고 그리고 뭐 한 가지 제 자랑을 좀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저는 1년이 되었을 때 시민분들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70여 분 정도 우리 그 주민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또 배포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지 또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피드백도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후원금도 내주고 그래야지 그 안에서 보고서도 잘 쓰고 시민들을 만나는데 더 하고 또 다른 형태로 의정 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는데 우리는 세금으로만 다 니네가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부분도 활동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게 좀 힘들죠. 힘들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모아서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제가 적립을 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좀 쓰자. 왜냐하면 저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죠.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받은 의정 활동비라든지 예, 예. 걸 조금씩 바리바리 모아서. 모아서 예, 예. 좀 행사를 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뭐 본부장님 뭐 저는 뭐 오늘 뭐 우리 나성동에 네. 사실 나성동이라는 곳이 상가가 너무 밀집해 있고 또 상가라고 그러면 또 음주 문화가 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업시설이죠. 상업시설이 네.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또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와요. 사실 정보부처가 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이나 또 뭐 이런 것도 범죄 예방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네. 살펴봐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의원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아유, 그것까지 겸비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나성동의 지역구에서 좋은 일을 하시지만 또 안전, 범죄 예방 맞습니다. 이런 것도 특히 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와 우리 신청곡 받겠습니다. 네.
늘 시작은 설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또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네. 남은 의정 활동을 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뛸 거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가오의 시작을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새해도 됐고 새 마음가짐으로 예. 더 뛰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가오의 시작 들으면서 이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네, 가오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우리 지역의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주 이제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좀 전에 우리 세종시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김동수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세종시의 김효숙 네, 네. 의원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예. 아주 젊고 활기차고 또 목소리도 차분하고 밖에서 보니까요. 예, 뭐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네네. 스마트하고 아주 네 의정 활동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네. 그래서 잠깐 아까 듣자 하니까 의정비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의정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요즘에 이제 2024년 의정비 심사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각 지방 의회별로 의정비를 상향하려고 그렇게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많이 있죠, 하는 다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금액이 맥시멈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예. 상한선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광역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예. 상행할 수가 있고요. 기초의회는 110만 원이었는데 예. 150만 원까지 상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회나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의정비에 반영이 돼서 월정 수당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겸업을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겸업. 그렇죠. 네, 지금 사업을 겸업이 허용돼 허가돼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의정비를 이렇게 자꾸 올릴 바에는 예. 아예 완전 현실화 시켜서 겸업을 금지하고 예. 이해상충되는 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해관계를 나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예. 않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다 이해관계가 있죠. 뭐 모든 부분에. 네네. 네.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게 그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다음에는 회의수당만 또 받다가 예. 그다음에 활동비를 받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이제 붙여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들 지방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 활동 하려면 시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저는 전업적인 그 시연했습니다. 예. 다른 일 안 하고.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8시에서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네. 그래서 아침 그 구내식당에서 시청사에서 밤새운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 소방본부라든가 뭐 상황실이라든가 그다음 아침 일찍 나오는 홍보 쪽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그런 분들이 한 7, 80분 됩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구내식당이 항상 오픈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끝난 다음에 차담도 잠깐씩 하고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서 다시 그날 할 일도 메모하고 기자들 말로 그 마와리 돈다고. 네네 상당히 뭐 좀 기자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저와 같이 드시는 분들도 예. 일찍 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소통도 하고 정보도 얻고 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밤에 늦게까지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의정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네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전업을 하든지 이제는 아니면은 경직을 네네 허용하려면은 네네.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그렇죠. 네. 지금 뭐 이게 금액이 좀- 꽤 되죠. 여기 뭐 지금 월급도. 네네 아마 광역의원들은 대전 세종 뭐 충남까지 포함하면은 예. 다 각자들 아마 한 400만 원대 후반 연 5천만 원 네, 되잖아요. 400만 원대 후반 그 의정 활동비 포함해서 뭐 네, 그러면은 네, 7, 5천 8천 된다는 얘기를 네네 하던데. 5천 훨씬 넣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되고요. 기초의회는 3천대 후반부터 4천까지 그러니까 300만 원 후반부터 400만 원 초반까지 월 수령액이 예. 그 정도 되는데 기타 등등의 자기의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겸업을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근데 심각할 수 저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관훈상제 있으면은 나가는 거 축의금 부의금만 해도 돈 100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지금 그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게 그렇죠, 싱가포르-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봉투에 넣어서 넣기 때문에 예, 그 알수 금액을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사실 양심적으로 다 합니다. 양심적으로 네. 정말 친인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 이외에는 예. 저는 정해져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어요. 예. 좀 야박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 제 생활도 법을 뭐 지켜야죠. 어쩔 예. 수 없고 법도 지켜야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현실화돼야 되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이제 대전시 근무복 문제가 논란이 좀 됐었어요. 네. 한번 논란이 됐던 것이 대전시 근무복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전 디자인 진흥원에다가 맡겼었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웠답니다. 예. 이제는 근무복 맞추는 걸로. 예. 옷 한 벌씩 네, 한 벌씩. 이게 15년 만에 불화했답니다. 민방위 복 옛날에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예, 그거 말고 이제 근무복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재건복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박정희 때 이렇게 해서 네. 그 마치 공무원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이 네, 네. 와이셔츠하고 정장하고 약간 반쯤 돼 있는 네, 그런 네. 옷이 있었는데 요즘 옛날 그 영화 보면은 네. 그 정장 카라가 나와죠. 카라가 네. 넓은 정장에다가 와이셔츠 흰 거 예. 넓은 거 위에다 얹힌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예. 예, 그렇듯이 이제 그게 공무원의 표상처럼 보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옛날에 그 근무복 잠바 형태로 입었었습니다. 예. 잠바 형태로 입었는데 이게 카라가 마찬가지로 양복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교복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게 15년 만에 부활했답니다. 지금까지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근무복을 시행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 우리 대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정장 입고 다녔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프리하게 우리 창의력을 네네. 제한한다고 해서 삼성도 이제 삼성이 원래 이제 정장에다가 흰 아이셔츠 거기가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됐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도 많이 타파된 것 같아요. 네. 뭐 기업들이야 뭐 알아서
그 사적 분야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그 공공기관 즉 지방 정부에서 다 폐지됐던 그 근무복 제도가 예. 예, 대전시에서 15년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군사 정권 시대에 뭐 권위적인 거 뭐 이런 거의 표상으로 좀 유니폼이 이렇게 돼 네, 있었죠. 네. 예. 전국 지자체가 243개인가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은행 기초.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음. 외국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프리하게 입었었고 우리나라 그 은행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창고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다, 예,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아직 그걸 해가지고 대전시 공무원이 한 2,800여 명 좀 직원들은 되거든요. 좋아요. 근데 어, 왜냐하면은 옷이 한 벌 더 생기잖아요. 일단 그리고 대충 입고 와도 좀 뭐, 이렇게 하여튼 그건 갇혀 입은 뭐, 것 같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쨌든.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다 결정해서, 예. 공무원들도 제가 뭐 그 전에도 뭐 같이 얘기해보고 뭐 얼마 전에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굳이 근무복 아니어도 본인들이 요즘 뭐옷 없어서 뭐 그건 아니고 예. 스스로 다 알아서 계절과 상황에 맞게끔 자기 근무의 형태에 맞게끔 다 옷을 챙겨서 입고 나오고 하는데 굳이 저도 한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찬성하시는군요. 2,800여 명인데 예. 이게 1인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렇죠. 한 번. 근데 네. 그래서 한 번 하면 5억인데 네. 그걸 한 벌만이 아니라 두 봄- 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봄하고 여름 쪽에 네네. 겨울하고 여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면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요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 행정 어려워지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그게 저기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영시 축제 할 때나 이런 때 공무원들 쫙 나가서 봉사 활동이랄까요? 업무 네네. 활동하면은 네네. 그렇죠. 표가 나죠. 예, 딱 눈에 보일 것 표가 같아요. 나죠. 단체 네, 네, 어디 네. 활동 나가서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눈에 보이고. 그때 입으라고 그 안전복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민방위복이라 혹시 하는 예. 안전복 있는데 그거 입으면 되죠. 예. 뭐 굳이 근무복 다들 그거 할 입고 필요가 있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러 모드하고 두 개 있는 다 것 같아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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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길게 얘기했네요. 뭐 괜찮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세종시에 예. 최민호 시장이 그 여기 세종청사의 정부청사 네, 네. 과기부 장관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예. 어저께요. 그래서 요즘 그 양자 그 컴퓨터. 뭐 네. 양자 어떤 그런 과학 예. 쪽이 상당히 세계적인 또는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한번 불었지 않습니까? 미래의 혁신적인 네. 진짜 그 게임 체인저의 그 저기 기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은 아직은 뭐 검증은 되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세종시를 그 퀀텀 도시라고 해서 네, 네. 양자 그런 폐업이라든가 양자 물리학 폐업이라든가 예. 사이버 보안 훈련장 같은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위라고 해서 뭐 가상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세종시에다가 사업을 할 테니까 네. 과학기술부 장관이죠. 네. 좀 도와달라. 이게 사실은 이제 과기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대전이 사실은 그게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세종시가 일정 부분 선점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메가시티가 되면 뭐 대전이나 네네. 세종이나 네네. 뭐 네. 충북이나 충남이나 네네. 하나의 음. 그 경제권인데. 네네. 뭐. 그래서 입지는 뭐 4-2 생활권 그 예. 복합 캠퍼스 그쪽 부지에 하고요. 세종 테크노파크 있는 그쪽 예.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전과 세종의 그 중간지대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법 개정 전에는 대전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은 대전 시내에 있는 것만 해야 됐어요. 우리 지금 돼 있는 데가 그 비즈니스 경제 벨트 해가지고 과학 우리 중이용 과학 가속기 벨트. 있는 데 예. 있죠. 우리 예. 거기가- 라온. 예, 예. 그런 것들. 신동 둔곡지구. 예, 둔곡지구.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쪽은 대전인데 예. 세종시에서 하는 거니까 예. 이거를 대전과 협업을 하려면은 왜냐 대전은 어쨌든 대덕 특구라고 하는 과학기술 R&D 예.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어떤 연계를 하려면은
세종과 대전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렇죠. 세종만의 어떤 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지 말고 대전과 세종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서 네. 같이 국가산단을 지정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대전과 세종의 경계지가 어디겠습니까? 이쪽 반석을 근거하고 이쪽 감성리인가요? 그쪽에서 둔곡지구 터널이 있는데. 네네 예. 터널 쪽이나 이쪽은 터널 쪽이라든가 예. 그쪽을 해서 하면은 함께 국가산단을 지정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국가의 그리고 그쪽이 다 국비로. 산이라서 음, 그 자연녹지 개발 제한격을 좀 네네. 풀릴 수도 있고. 네 거기 땅이 있어서 잘 아시는 거죠. 땅은 없어요 저는. 땅은 땅 갖고 없는데 있는 분 아시는군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죠. 거기 땅이 3만 평 있다고. 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 때문에 카이스트하고도 MOU를 체결했죠. 우리 어쨌든 세종시가. 세종은 확장이 돼야 됩니다. 뭔가 아유. 일이 돼서 예산도 좀 더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예. 예, 네. 다음 이야기 하실까요? 다음은 이제 그 세종시가 예. 이거는 사실은 좀 지난번에 그 역외 유출 있었잖아요. 예, 예. 세종시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역외로 소비한다고 돼 예.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안 좋은 뉴스인데요. 외진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국 시도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아요. 세종 아파트가 돈이 되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세종시 예. 외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에도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안 세종시의 대전 사람들이 세종시에 와서 전세를 살았어요. 지금 뭐 싸다고. 그 주민들의 아파트 숫자의 40%인가요? 그 정도가 그 세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그 대전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 예. 이 신혼들이죠. 예. 그분들이 세종시 아파트가 전세가 싸다. 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전세로. 네.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래서 여기서 싸게 살다가 애 낳고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대전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전세금도 올라갔겠죠. 예. 계속 복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세종시가 대전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 매매하고 거래한 것들을 해당 시도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거래한 그 양이 얼마인가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세종 같은 경우는 34.1%, 예. 그리고 충남은 26.5%, 인천은 25.4%로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있다. 세종은 당연히 여기 신도시고 새로 생긴 행정중심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또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충남은 아산과 천안 거기가 새로 신규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서산 쪽, 그래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던 것 같고요. 인천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우리 교육청 비서실장이 네, 세종시 교체됐어요? 교육청의 인사가 제대적으로 났는데 네. 그 중에 아주 그 관심 가져야 될 인사 중에 하나가 네. 새로운 비서실장이 전성환 씨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죠. 네,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이 예. 이분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했었고요. 예. 서울시 대외협력 보좌관도 했고요. 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도 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했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옛날 안희정괴라고 예. 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 대외협력 보좌관 했다는 거는 박원순계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안희정계나 박원순계가 서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예. 주군이라고 하는 분들의 잘 나갈 때 그쪽에 기관장을 하고 예. 잠깐 이제 어려워진다거나 뭐 유구시에 예. 잘못되면은 다른 비슷한 그 성향의 다른 기관 주군한테로 옮겨가는 거죠. 전 비서실장도 비슷했죠. 지금 그건 좀 이따 말할게요. 예.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전성환 신임 비서실장 전에는 네. 1년 동안 김재선 비서실장이 했었습니다. 예. 세종시 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김재선 씨가 했었는데 네. 이분 역시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예. 전 박원순 전 예. 서울시장이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됐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할 때 했던 겁니다.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이분이 박원순 개라고 있었는데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죠? 예, 네. 오래 했죠. 그래서 박원순 그 전 시장하고도 그 충분한 호흡과 소통이 되고 네. 네트워크가 돼 있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유고가 되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옮겨간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왜 사임했나 했더니 네. 대전 중구청장 예. 재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보궐선거에. 재선거입니다. 아, 재선거? 예, 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는 무효형을- 재선거고 자녀 기간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자녀 아, 기간인데 이름이 그렇구나. 네, 네. 정확한 법적으로 그 명칭이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다르죠. 선거 예, 다시 하는 거 맞는 다시 건데, 하는 건데 예. 기간은 이제 예, 그렇게 어차피 됐- 자녀 임기만 하는 거고요. 네, 자녀 임기만 네네. 하고. 그리고 예. 재선거는 처음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처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당선 됐다. 무효, 예, 원천 예, 무효가 당- 된 거고 예. 이제 보궐선거는 직무 수행 중에 유고시 예. 그 사유로 인해서 유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재선거인데 김재선 전 비서실장이 대전시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아직 등록은 안 한 거죠? 예, 예, 예비 후보나. 파다합니다. 예, 파다하네요. 저도 파다합니다. 들었어요. 예, 엄청난 파다합니다. 이거 저는 뭐 한 일주 한 열흘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 성공해요? 성공 안 하면은 옮기진 않죠. 왜 아. 그러냐면 성공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옮겼겠죠. 그쪽으로 나가겠죠. 그 중구가 지금 국힘당에서는 국힘당에서 공천을 안 한다는. 공천 안 하기 때문에 예.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예, 내부 경선만 하면 되네요. 더불어. 이게 경선할지 전략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없으니까. 이 현직이. 지역에서 결정이 돼서 지역위원장이나 대전 시당에서 결정해서 중앙당에서 상향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면은 경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당에서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붕괴된 건가요? 그러면 전략 공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유구 사항이 있으니까. 유고 사항이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편적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평상시 평온할 때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고 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 해야 전략 공천 된다. 가능성이 많다. 그 조성칠 씨도 거기 예비 후보 등록했던데 많아요. 그분도 조성치 씨, 권중순 씨, 그 조성칠 씨도 김경. 그 저기 했잖아요. 그 시민운동 출신이다 보니까. 조성치 씨도 시민운동을 했었죠. 민예총 사무처장 했었죠. 예. 했었는데 그 당시 활동을 미미했죠. 여기 김재선 씨가 사실은 엄청나게 잘했죠. 예. 네, 서울까지 거의 뭐- 갔으니까요. 시민운동으로. 거의 뭐 대전시 시민 활동을 모든 거를 다 컨트롤했다고 보면 되죠. 예. 마무리 다 됐는데 시간이 어떻게 하죠? 다 끝났어요? 예. 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으면 또 할 얘기 더 있겠네요. 예. 네. 먼저 그러면 신청곡 먼저 하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네. 하시죠 뭐. 선물. 예. 유엔의 선물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유엔의 선물 같은 사람. 예, 선물 같은 사람. 선물 같은 우리 후보자. 예, 좋은 선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받으면은 아. 잘못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선물은 절대 안 되고요. 예. 우리 정말 좋은 유권자 선량들과, 여러분들 예, 예.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예. 유권자한테 드리는 네, 선물이 마지막 이거 뭐 브리핑 뭐 하시겠습니까? 뭐 브리핑은 뭐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략지구가 예. 그러니까 여기 저기 국힘당하고 예. 민주당하고 전략지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세종시 장애인협회 회장님 취임은 이 정치 아닌데 여기다가 왜 넣으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가셨기 때문에 아, 코멘트를 한 마디씩 하셔야 될 저희 것 같아서. 세종 FM하고 MOU MOU를 체결했죠. 했어요. 예, 네. 체결해서 네, 여기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 코너를 네. 앞으로 이렇게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시에다가 뭐 시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도 얘기했더니 호의적으로 들었다. 여기까지. 예. 일단은 뭐 예산은 뭐 중요하겠지만 취지가 좋고 저희가 해서 예, 우리가 사람이 또 모이면 그 걷기 예산을 대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하기로 했고 네네, 그래서 그렇죠. 4월 달에 우리가 걷기 대회 하기로 했죠. 네. 예. 자 사람이 옵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고 네.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우리 세종시 장애인 단체 연합회가 네. 세종방송으로 옵니다. 예.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함께 아는 거죠. 뭐. 그분들의 과거와 네. 그분들의 현재와 그분들의 미래가 세종방송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요.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세상